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몇 해 전 KBS 전국놀이자랑 한평군 편을 시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39살 노총각 한 명이 무대에 나왔는데요. 사회자인 송혜 씨가 약간 장난 끼는 목소리로 왜 나왔느냐고 묻자 그는 대뜸 장가 가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하면 괜찮은 신랑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화면에 비친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해 보였으며 그 건장함 속에 농촌 총각으로서의 순수함과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사회자가 그래 그동안 장가 가기 위해 재산은 좀 모아놓았소? 하고 묻자 그는 재산이 아주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자 그는 밭 30평, 소 1마리, 돼지 2마리, 개 2마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중석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청중들을 향해 반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중들이 그를 향해 박수를 치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그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가 현재 지닌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행복한 부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만일 그가 재산이 많으니까 장가갈 자격이 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면 그건 그저 평범한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노총각처럼 현재 지닌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재에 불필요해도 미래에 필요할까 싶어서 현재에 불필요한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삶이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미래에 불필요한 금을 위해 현재의 아름다운 별을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금의 시인이 아니라 별의 시인이 되고 싶거든요. 제 스스로 정한 아호도 첨성입니다. 첨성은 별을 바라본다는 뜻의 아호인데요. 그러한 아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별을 바라보기보다 금을 바라보기를 더 갈구함으로써 어쩌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 벤샤가 쓴 책 빵장수 야곱에 보면요. 빵장수 야곱은 친구 손자인 요나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소년 요나가 저는 나이가 들면 부자가 될 거예요 하고 말하자 야곱은 조금만 덜 원하면 넌 이미 부자란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야곱 아저씨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묻자 야곱은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원하던 것을 갖게 되어서가 아니라 필요치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 더 부자가 되는 거란다 라고 말합니다. 제 인생의 시간은 제법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아직 원하던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지금 더 많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가 더욱 불안하고 가난합니다. 사실 저의 가난은 부족에서 오는 가난이 아니라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데서 오는 가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원함이 있는 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잘 알고 있죠. 야곱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덜 원하고 자족하면 됩니다. 부처님도 자족하는 자가 가장 큰 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나서 나중에 자족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일생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많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면 더 좋고요. 그 이상의 돈은 어쩌면 필요 없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늘이라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돈을 버는 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돈은 생계가 보장되는 단계만 지나면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 한 끼의 밥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밥을 먹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야만 더 이상 밥 걱정을 하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생계가 보장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이 오르는 만큼 행복지수도 따라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가 지나면 소득이 많이 올라도 행복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돈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 행복의 기초가 파괴됩니다. 돈을 벌수록 여유보다 더 욕심이 생기기 때문일 텐데요. 돈을 버는데 만족이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욕망의 크기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존재겠죠. 욕망은 그 크기를 일정량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원하면 하나를 소유하는 순간 둘로 불어나고 둘을 갖는 순간 셋, 넷으로 커져버립니다. 이렇게 욕망의 크기가 무한하기 때문에 소유를 키우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행복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것만이 행복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명문대 출신 800명을 조사한 결과 돈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배나 더 높다고 하는데요. 돈에 집착할수록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커지고 더 이기적이 되며 우울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업 합병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신화적 존재가 되었던 이반 보에스키는 세계 400대 부자 명단에 처음 올랐을 때 기쁘기는커녕 자신이 명단의 너무 아래쪽에 있어 몹시 우울했다고 합니다. 전문 기업 사냥꾼이었던 그는 결국 부정행위로 징역 20년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는 돈에 사로잡힌 탐욕의 결과입니다. 돈은 불과 같아서 적정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자신이 타버리고 맙니다. 저는 시인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 또한 돈을 버는 과정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이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시인으로 사는 저 자신의 존재성을 발견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버몬트 숲에서 자급자족하는 자연주의적 삶을 산 헬렌 리어링은요,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서 남편 스코트 니어링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라.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돈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가치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소유한다면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가장 작은 욕심을 지닌 사람이 가장 신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은 신의 축복이 아니라 악마의 저주일 수 있고 극락 세계에는 보석이 거래되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어느 신부님은 사제 생활을 하면서 꼭 지키려고 노력한 것 중 하나가 돈에서 멀어지려는 노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신부님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은사 신부님께서 자기 지갑에 정확히 돈이 얼마 있는지 세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소유가 풍부하면 존재도 풍성하게 된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소유가 존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좋은 시를 쓰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결국 시를 망치고 동시에 제 존재 자체를 망칩니다. 욕망을 채우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시 꽃과 돈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나는 너무나 오래 살아왔다. 돈이 있어야 꽃이 꽃으로 피어나는 시대를 나는 죽지 않고 너무나 오래 살아왔다.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꽃을 빨래하는 일이다. 꽃에 묻은 돈의 때를 정성 들여 비누칠해서 벗기고 무명 옷처럼 빳빳하게 풀을 먹이고 꽃을 다림질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돈을 불태우는 일이다. 돈의 잿가루를 밭에 뿌려서 꽃이 돈으로 피어나는 시대에 다시 연꽃 같은 맑은 꽃을 피우는 일이다. 이상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을 늘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